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어느 날 손자나 손녀가 다가오더니 아무렇지 않게 할아버지 냄새 나, 할머니 냄새. 싫어. 라고 말한 적, 혹은 가족들이 괜히 창문을 열거나 모임 자리에서 은근히 자리를 피하는 것 같아 서운했던 적,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이런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샤워도 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는데 도대체 왜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걸까? 혼자 속으로 상처를 크게 받으시는 거죠. 특히 손자 손녀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날 이후 손주를 안아줄 때마다 혹시 또 그런 말을 들을까봐 주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건 의학적으로 가령취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숙명처럼 피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의 특정 부위 몇 곳만 제대로 씻으면 이 냄새는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에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손자, 손녀가 다시 활짝 웃으며 안겨오는 순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과 가족의 따뜻한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질을 바꾸는 핵심 비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냄새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과정을 알면 해결책도 보이게 됩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피부에서 나는 기름 성분, 즉 피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피지가 금방 분해되고 씻겨나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호르몬 균형도 달라지면서 피지가 쌓이고 쉽게 산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산패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주방에서 기름을 오래 두면 처음에는 고소한 향이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눅눅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죠. 그게 바로 기름이 산화하면서 상한 겁니다.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 산화되면 불쾌한 냄새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몸속 청소 기능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알아서 불필요한 찌꺼기를 잘 치워줍니다. 마치 청소기를 자주 돌리는 집처럼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청소기가 고장나듯 몸속에서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피부로 배출되면서 냄새가 강해지는 겁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이 냄새가 온몸에서 다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귀 뒤, 목덜미, 등과 가슴, 겨드랑이, 머리 두피 같은 특정 부위에서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곳들은 피지샘과 땀샘이 몰려있고 통풍이 잘 안 되는 부위라서 냄새가 잘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샤워할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 뒤는 잘 보이지 않아 놓치기 쉽고 목덜미나 등은 손이 잘 닿지 않아 대충 씻게 됩니다. 머리도 샴푸 거품만 내고 헹구다 보면 두피 속 피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 나는 매일 씻는데 왜 냄새가 난다고 할까? 라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쯤에서 실제로 제 환자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본인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은근슬쩍 방향제를 집에 두고 가는 걸 보고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귀 뒤와 목덜미를 거의 씻지 않고 넘어가셨던 거죠. 이 부위만 집중 관리하도록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본인은 훨씬 상쾌하고 가족들도 요즘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냄새가 단순히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차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 몸에서 지금 산화가 심해지고 있다,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래되면 매연이 더 많이 나오듯이 우리 몸도 관리가 부족하면 노인 냄새라는 매연을 내뿜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부끄러워하시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건강을 다시 챙길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사라지는 것뿐 아니라 몸도 훨씬 더 가볍고 개운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이 냄새, 과연 실제로 없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히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 큰 공감이 되고 또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81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모 어르신은 은퇴 후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낙이셨습니다. 매일 저녁 산책도 하고 손주를 안아 올리며 노는 게 유일한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 나서 가까이 가기 싫어. 이 말 한마디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김모 어르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씻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손주가 그런 말을 할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샤워도 하고 세탁도 철저히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지 억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의외로 아주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바로 귀 뒤와 목덜미를 씻지 않고 넘어가셨던 것이죠. 김모 어르신은 샤워할 때 머리와 몸은 꼼꼼히 씻으셨지만 귀 뒤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귀 뒤만 제대로 씻어도 노인 냄새의 70% 이상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매일 귀 뒤와 목덜미를 20초 이상 손가락으로 꼼꼼히 문질러 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 2주 뒤 김모 어르신이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가 다시 안겨옵니다. 냄새 안 난다고 해요.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눈가에 눈물이 고였던 게 아직도 제 기억에 선합니다. 두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엔 70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늘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루에 2번 샤워도 하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은근슬쩍 방향제를 집에 두고 가는 걸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제야 용기를 내 병원을 찾으셨던 겁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이분은 향수로 냄새를 덮으려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노인 냄새 위에 향이 더 씌워지니 오히려 역한 냄새로 변해 가족들이 더 불편했던 거죠. 또 샤워할 때도 귀 뒤와 두피를 꼼꼼히 씻지 않아 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 향수로 가리려 하지 말고 원인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특히 귀 뒤, 목덜미, 두피를 꼼꼼히 씻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가족들이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아요. 오히려 집이 상쾌해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였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진 게 믿기지 않아요. 그분은 한결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손주들과도 예전처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 냄새는 운명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습관만 바꿔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스스로의 자존감도 크게 회복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어느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바꾸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가 몸 전체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5가지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귀 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귀 뒤,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겠어?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 NHK 방송에서도 실제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귀 뒤를 제대로 씻기만 해도 노인 냄새가 무려 70%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귀 뒤일까요? 귀 뒤에는 피지선이 아주 많습니다. 또 땀구멍도 몰려있고 피부가 주름져 있어 때와 기름이 잘 끼게 됩니다.
게다가 귀 뒤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씻을 때 놓치기 쉽죠. 대부분 머리를 감다가 대충 헹구고 끝내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르신 중 한 분은 매일 머리를 감아도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원인은 바로 귀 뒤였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기는 손가락으로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가족들이 요즘은 이상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샴푸할 때 귀 뒤는 반드시 손가락으로 마사지하듯 문질러 씻으셔야 합니다. 그냥 물만 흘려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샤워 후 귀 뒤를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미끌거린다면 아직 제대로 안 씻긴 겁니다. 두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여름철에 버스나 지하철에 앉으면 뒷사람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목덜미에서 나는 냄새죠. 목덜미는 땀이 잘 차고 주름 사이에 피지가 숨어 있어서 냄새가 쉽게 쌓입니다. 게다가 샤워할 때 손이 잘 닿지 않아 대충 헹구고 마는 경우가 많죠. 한 어르신은 늘 며느리와 가까이 앉으면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아 속상해하셨습니다. 원인은 바로 목덜미였습니다.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니 씻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주름 사이에 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목덜미는 특히 뒷머리 밑부분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샴푸 거품만 믿지 말고 직접 손가락을 대고 둥글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특히 뒷머리 아래, 목선이 시작되는 부위는 냄새가 많이 나는 포인트이니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등과 가슴 중앙입니다. 이 부위는 피지샘이 밀집해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여드름이 잘 나는 부위이죠. 나이가 들면 이곳의 피지가 산화되면서 냄새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부위가 혼자 씻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샤워 브러쉬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욕실에 하나 걸어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단, 너무 거친 때밀이는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고 피지를 더 분비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등은 씻은 뒤 물기를 잘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축축한 채로 속옷을 입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해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가슴도 마찬가지로 특히 겨울철에는 땀이 덜 난다고 생각해 대충 씻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피지가 쌓이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다들 예상하셨겠죠?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땀샘이 가장 많은 부위 중 하나이고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그 결과 강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주로 땀 냄새 정도로 끝나지만 나이가 들면 피지와 노폐물이 섞여 더 독특한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속옷을 오래 입거나 땀이 난 후 바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배어 더 심해집니다. 이 부위는 씻을 때 단순히 비누 거품만 내는 게 아니라 팔을 들어 올리고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씻는 게 중요합니다. 또 면소재 속옷을 자주 갈아입고 땀을 흘린 날은 반드시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머리 두피입니다. 머리를 감아도 냄새가 남는다는 분들 계시죠? 그 이유가 바로 두피 속 피지와 각질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두피에서 나오는 피지가 더 끈적거리고 잘 씻겨 나가지 않아서 냄새가 강하게 남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어떤 할머니는 매일 머리를 감아도 손녀가 할머니 머리에서 냄새나라고 말에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샴푸 거품을 그냥 올리고 금방 헹궈내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두피까지 손가락으로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고 특히 뒷머리와 귀 주변까지 신경 쓰자 불편한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부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귀 뒤, 목덜미, 등과 가슴 중앙, 겨드랑이, 머리 두피. 이 5곳이 바로 노인 냄새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세요. 얼마나 자주 씻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디를 씻느냐,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이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가족들의 반응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씻을 때 반드시 이 5부위를 떠올리시고 조금 더 꼼꼼히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실수하기 쉬운 잘못된 습관과 그로 인해 오히려 냄새가 심해지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아무리 씻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를 없애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잘못된 습관 때문에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나니 향수를 뿌리면 가려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수는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 냄새와 섞이면서 더 불쾌한 냄새가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가족들 눈치를 보며 향수를 진하게 뿌리셨다가 며느리에게 집안이 더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향수는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냄새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옷감에는 피지와 땀이 스며들고 그게 마치 스펀지처럼 냄새를 품고 있게 됩니다. 특히 속옷이나 잠옷을 며칠씩 연달아 입는 경우 냄새는 금방 배어버립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루 입은 옷은 세탁하시고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망가뜨립니다. 그 결과 피지가 더 과다하게 분비되고 오히려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땀을 흘리고 바로 씻지 않으면 세균이 금세 증식하면서 냄새가 배어버립니다. 한 번 옷에 밴 냄새는 세탁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땀을 흘린 날은 반드시 샤워하시고 최소한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습관만 고쳐도 냄새 제거 효과는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습관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있었나요? 있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냄새는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라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문제니까요.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려서 큰 효과를 본 노인 냄새 제거 5단계 비밀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바로 노인 냄새를 확실하게 줄이는 5단계 비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만 실천하셔도 가족과 손주들이 느끼는 냄새는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귀 뒤와 목덜미를 집중적으로 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 뒤만 잘 씻어도 노인 냄새의 70%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중에 핵심 부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면서 약산성 바디워시나 순한 비누를 사용하세요. 손가락 지문으로 귀 뒤, 주름 사이를 20초 이상 둥글게 문질러줍니다. 목덜미도 마찬가지로 뒷머리 밑부분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귀 뒤를 씻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손주가 더 이상 할아버지 냄새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가족 관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질 제거입니다. 피부에 쌓이는 오래된 각질과 피지가 섞이면 냄새가 심해집니다. 특히 등, 가슴, 겨드랑이 부위는 각질이 잘 쌓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너무 거칠게 때를 미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 피지가 더 많이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부드러운 샤워 타올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에서 가볍게 문질러주는 게 좋습니다.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해서 때를 잘 안 미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겨울이 냄새가 더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계절 내내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옷 관리입니다.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옷이 냄새를 품고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루 입은 옷은 세탁하세요. 특히 속옷, 양말, 잠옷은 매일 갈아입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탁할 때 식초를 몇 방울 넣으면 옷감의 뱃냄새 입자가 잘 분해됩니다. 또 중요한 건 옷감의 소재입니다.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입으세요. 화학섬유, 특히 폴리에스터 같은 재질은 땀과 피지를 잘 흡수하지 못하고 냄새가 쉽게 배어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면 소재 옷으로만 바꿨는데도 가족들이 요즘은 냄새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식습관 관리입니다. 냄새는 단순히 피부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이나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이런 음식은 피지 분비를 늘려 냄새를 더 심하게 합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그리고 녹황색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녹차, 블루베리, 포도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몸속 산화를 막아 냄새를 줄여줍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하루에 녹차 한 잔을 습관처럼 드셨는데 석 달 후 가족들이 요즘은 집안 공기가 훨씬 산뜻하다고 말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속 냄새를 조절하는 열쇠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이 나야만 물을 드시는데 사실 그땐 이미 몸이 물 부족 상태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고 결국 피부로 나오면서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충분히 물을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피부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권장량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씩 나눠 드시면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 뒤와 목덜미를 집중적으로 씻기, 주 2회 각질 제거, 옷을 매일 갈아입고 면소재 활용, 기름진 음식 줄이고 항산화 식품 섭취, 물 충분히 마시기.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냄새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저녁 샤워부터 귀 뒤와 목덜미를 꼼꼼히 씻어보세요. 내일 아침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주세요. 이제는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돈도 거의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집에 가지고 계신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주방 청소나 냉장고 탈취제로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 베이킹소다가 피부에 남은 기름과 땀, 노폐물을 깨끗하게 분해해줍니다. 특히 노인 냄새의 주원인인 산패된 피지를 없애는 데 탁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베이킹소다를 작은 숟가락 하나 넣습니다. 그 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몸을 담그시면 됩니다. 욕조가 없으신 분은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발이나 팔만 담그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어르신은 여름마다 땀 때문에 냄새가 심하셨는데 일주일에 2번만 베이킹소다 목욕을 하셨더니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집이 훨씬 상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레몬은 향도 상큼하지만 실제로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나 발, 땀이 많이 차는 부위의 냄새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레몬즙을 물에 5배 정도 희석합니다. 면솜이나 깨끗한 수건에 묻혀 겨드랑이를 가볍게 닦아줍니다. 운동이나 외출 후 땀을 흘린 뒤에 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단, 절대 원액을 그대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따갑거나 붉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희석해서 쓰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겨드랑이 냄새가 걱정이셨는데 레몬수를 챙겨 다니며 화장실에서 살짝 닦고 나오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자신감을 되찾아준 거죠.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냄새를 흡착하고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발냄새 제거에 아주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차를 마시고 난 뒤 사용한 티백을 잘 말립니다. 그 티백을 신발 안에 넣어두면 하루 종일 신발 속 냄새를 잡아줍니다. 또 발을 씻은 후 말린 티백을 발가락 사이에 5분 정도 올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75세 할아버지는 외출만 하면 신발 벗을 일이 두려우셨는데 녹차 티백을 쓰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목욕탕이나 경로당에서도 걱정 없이 신발을 벗을 수 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몸을 완전히 말린 뒤 옷을 입으세요. 수건은 햇볕에 잘 말려 사용해야 세균이 줄어듭니다. 침구류, 특히 베개 커버는 땀과 피지가 가장 많이 스며드는 곳이므로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집안 공기가 훨씬 산뜻해지고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이킹소다, 레몬, 녹차 티백, 깨끗한 수건 집에 이미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녁 샤워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아, 이제는 나도 냄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가령취, 절대로 숙명이 아닙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심지어 거의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냄새라는 건 민감한 주제라서 가족들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손자 손녀의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냄새. 나 할머니 냄새 싫어. 이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아 손주를 안아주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귀 뒤와 목덜미를 꼼꼼히 씻고, 옷을 매일 갈아입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생활 속 작은 습관을 챙기면 여러분의 몸에서 나던 냄새는 놀라울 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손자 손녀가 아무렇지 않게 안겨오고 가족들이 더 이상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다시 내가 달라졌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노인 냄새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다던 분이 다시 모임에 나가 활짝 웃으셨고, 손주가 내 옆에 앉지 않으려 했다던 분이 이제는 손주와 매일 포옹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건강은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신다면 내일은 더 상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냄새 걱정 없는 하루, 자신감 넘치는 생활,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 특히 같은 고민을 하시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 역시 새로운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지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나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냄새 없는 상쾌한 하루, 새로운 자신감, 그리고 가족과의 따뜻한 포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